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굴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친정이 있는데도 10년째 없는 것처럼 연락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나쁜 딸입니다. 요즘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큰 새언니에게 받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무슨 친딸이 이러냐고요? 사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딸인 저를 남이라 매몰차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긴 그 전전 이 집 딸이었던 그 어렸을 적부터 저는 쓸모도 없는 남의 집 딸이 될 거라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던 게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얼마나 매몰찬 사람이었냐면 10살도 안 된 저에게 나중에 시집가서 살림 못해 구박이나 받지 말라며 핑계를 대며 친정 살림을 다 시키셨었습니다. 그 어릴 적엔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으니 어린 저는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했었는데 나이가 먹고 사춘기가 되어 처음으로 친구 집에 갔었는데 묵뚝뚝하고 차가운 저희 엄마는 너무도 다르게 친구 엄마의 친절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다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그 당시 저희 집은 시골 구석에서도 사람 왕래가 없었던 외딴 집이었고 그 시기 그 흔한 TV 한 대조차 없이 없는 게 너무도 당연한 듯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어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친정은 이남 일녀 제가 막내딸이었고 위로 오빠가 2명이나 있었는데 그 둘은 중학교 되자마자 외지로 학교를 보냈는데 어쩌다 집이라고 가끔 오긴 오지만 친정엄마는 항상 애지중지 하시며 물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제 손으로 들지 못하게 하며 오로지 저한테만 시키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항상 무관심과 방치였고 오빠들도 그런 부모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 하나 없이 자라 저를 무시하며 막대했었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가족이라 여긴 적 없고 지금도 친정엄마가 암으로 몇 번의 수술을 받고 많이 아프다고 하지만 감정이 생기지 않으니 슬프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뿐인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왕복 2시간이 넘도록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중고등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그 이유는 외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오빠들에게 붙일 돈도 모자라다 하며 친정엄마는 저에게 버스비조차 안 주셨던 그런 매정한 분이셨습니다. 이쯤 되면 너 진짜 친딸인지 의심부터 해봐라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 정말 친딸 맞습니다. 그나마 친정아버지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아 그 누가 봐도 의심할 구석 없이 생겼거든요. 이처럼 저는 우리 집에 살면서도 식모처럼 살림만 해야 했고 좀 더 자라니 이젠 아들들도 시키지 않던 논일과 밭일까지 시키시더라고요. 저 사실 그 당시엔 친구들도 다들 저처럼 힘들게 사는지 알았습니다. 진짜 다 저같이 모두 힘들지만 말을 않고 참으며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엔 믿을 구석이 없으니 부모 편에 서서 나 하나 힘든 건 내 부모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를 주워온 딸처럼 때리고 욕하고 막대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고등학교 사춘기 때쯤 나도 좀 오빠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없겠느냐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낳아서 안 버리고 지금껏 키워줬더니 지금에 와서 딴소리 한다고 그날 친정엄마의 무차별적인 주먹으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몸에 멍도 멍이지만 얼굴에 생긴 피멍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도 며칠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몸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이후 친정엄마의 말이었습니다. 넌 시집가서 출가회인이 되면 그만이 사람이고 나중에 나 늙어서 끝까지 보필될 사람은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들 뿐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 그 당시 친정엄마에게 엄마 나 시집 안 가고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그러니 나에게도 관심을 좀 줘 하고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난 진작부터 딸 같은 건 남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기대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면
더욱 제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 이후 전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인문계는 아니었지만 성적이 좋아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는 친정엄마의 앙칼진 한마디와 평생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아버지 때문에 너무 서운해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외로웠던지 다시 친정 부모님께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며 찾아가게 됐고 용돈을 원하셔서 저 시집갈 때까지 대략 5년간 매달 30만 원씩 드리며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 혼자만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25살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 또다시 친정엄마의 매몰찬 성격이 드러나면서 그럼 이제 우리한테 주던 용돈을 못 주는 거야? 딸은 이래서 키워봤자 다 헛수고를 하는 거다. 이러시며 앞으로 딸인 저의 결혼식엔 자리는 채워주겠지만 금전적으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며 철벽을 치고는 못을 박으셨습니다. 정말 남자친구 앞에 대놓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친정엄마가 너무너무 미웠고 내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오빠 둘도 대학까지 나와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지만 저 외엔 부모에게 고기 한 근 과일 한 쪽 사 먹으라 돈 붙이고 마음 써주는 놈 하나 없이 저 혼자만 호구 노릇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집에서 자식 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저렇게 자식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는 친정부모를 뒤로하고 혼자 예식장 들어가 결혼도 했고 그 이후 저는 딸까지 낳았지만 한 번을 안 들여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오빠가 차례대로 결혼을 하게 되어 식장에서 친정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했더니 찬바람이 쌩 불며 나에게 있던 딸 자식 하나는 벌써 예전에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러시며 서로 모른 척하고 살자 하더라고요. 저도 잘한 거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식을 낳아 일이 잘 살고 있다고 알리면 그 전에 허물쯤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저렇게 나오니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진짜로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오빠들 아기 3번의 돌잔치에서도 쌩 하시며 눈길조차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 남편이 시작한 유통회사가 시기가 잘 맞아서인지 대박이 나면서 제법 큰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친정엄마가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알랑방구를 끼며 비율을 맞추는 척 하더니 그것도 잠시 나중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큰오빠 사업자금을 저보고 5천만 원만 대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글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뻔뻔스럽게 그냥 달라지는데 진짜 한때 내 부모였지만 저게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인가 싶어 나 돈 없다 하고 바로 잘랐더니 전화기에 대고 니년이 그렇지 뭐 난 이래서 처음부터 니년을 자식으로 생각 안 한 거다. 이런 냉정하고 정없는 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로 시작해 그 다음은 입에 담지 못할 욕짓거리를 저에게 막 하셨습니다. 이게 부모인가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아쉬울 때만 자식 취급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도 당신 같은 부모 둔 적 없고 내 친정 부모도 당신 딸처럼 진작 죽었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는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친정엄마는 사람이 몇 달 후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와 친정 큰오빠 사업 망한 게 다 저희 탓이라 한탄을 했고 또 본인이 그제 병원 다녀왔는데 위험에 걸렸다며 그것도 다 제가 속을 썩인 탓이라 난리를 치며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경찰을 부를까 하다 차마 그리는 못하고 급한 나머지 근처에 사시는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해 미쳐 날뛰는 친정엄마를 밖으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연락을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저 불쌍하다 함께 울어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거냐 하시며 앞으로는 본인들이 진짜 친정부모 같은 부모가 되어기 주겠노라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시부모들의 그 말이 참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긴 했지만
정말 기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이후 정말로 저를 신호보다 더 아껴주며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는 참 공평하다 생각한 게 친정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제가 불쌍했는지 이리 천사같이 착한 시부모와 남편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가고 친정엄마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자꾸 재발되고 전이 돼서 2번의 집을 번갈아 오가며 병원 치료를 병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새언니들이 힘에 부친 건지 뭔지 둘 다 이젠 못 모시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에게 전화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딸 자식인 저도 자식이니 자식 노릇 하라고 하는데 전 죽어도 못한다고 하며 발을 뺐더니 그럼 병원비라도 보태라고 하지만 전 그것도 싫습니다. 친정엄마 평생 하신 말씀 중 그놈의 아들들이 늙어서 부양하고 책임질 거라며 저에겐 차비조차 안 주셔서 올인하셨는데 제가 왜요? 또 친정엄마는 그제야 딸인 제가 필요하다 저만 밤이고 낮이고 애타게 찾으신다는데 출가 외인인 남의 집 자식을 또 진작 죽은 딸을 왜 찾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래도 간병인을 찾으시나 본데 전 싫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딸인 자체가 싫습니다. 새언니 말을 살짝 들어보니 큰아들 한 명은 사업이 망해 월세집을 떠돌다 보니 모실 형편이 안 되고 그 두 번째 잘난 아들께서는 저희 친정엄마 성격을 그대로 꼭 빼닮았는지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본인 마누라망 꽁꽁 싸매는 완전 애처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두 아들들 모두 아픈 부모 모실 마음이 전혀 없는 거겠죠. 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들이었지만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며 이젠 씨도 안 먹히니 이제야 아쉬우신지 몸 건강하고 재력있고 부모 끔찍히 여겨주던 딸인 저를 찾으시나 본데 이젠 제가 그 집의 딸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친정아버지요? 그분은 평생 한결같이 자식도 방치하고 방관만 하더니 본인 마누라가 죽어가는데도 남의 일인 양 또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무신경하게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혼자 자랐으니 앞에 이 말들이 적용된다 쳐도 그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두 아들들은 왜 그 말과 다르게 그 모양 그 꼴로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책임감도 없이 사는지 의문입니다. 제 솔직한 지금 심정은 거둘 마음, 찾아갈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 그 무엇 하나 아무것도 없고 그저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그나마 자식이었던 도리로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만 할 의향이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